퇴직연금 굴리다 보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죠. 바로 안전자산으로 최소한 30%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. 난 주식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안 됩니다. 이 30%는 원금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예금이나 채권으로 꼭 채워야 됩니다. 이 똑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이 연금저축은 이런 비중 없이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르죠. 연금저축이나 IRP나 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내가 납입하고 은퇴할 때 받는 건 똑같은데 이거 왜 달라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게요. 그냥 요 상품을 규제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IRP는요, 태생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.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걸 바탕으로 태어난 상품이죠. 근데 반면 연금저축은 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을 만들 때 취지가 퇴직금은 안전해야지. 우리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벽을 쳐두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정해진 규칙 안에서 투자를 해야겠죠. 오늘은 이 안전자산 안에서 어떤 거를 굴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IRP에서는요, 이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정기예금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. 좀 요새 살펴보니까 한 요새 1년 만기 기준으로 금리가 한 3% 중반대까지 나오더라고요.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만기가 끝나면 다시 다른 상품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금 보장 수준의 안전자산인데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어떤 상품이 딱 집어서 좋은지는 뭐 가입 시점에 따라서도 상품 구성이 좀 다르고 IRP 계좌를 어디서 만드셨는지 요거에 따라서도 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약간씩 달라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만기가 긴 상품보다는 한 만기가 1년 안쪽으로 짧으면서도 금리가 좀 대중이 높은 거 선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요, 이 요즘 같은 때는 MMF에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예금은 처음에 금리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이 신규 상품, 새로 나오는 상품의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기존에 가입한 내 예금의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죠. 그래서 제가 아까 만기를 그나마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근데 MMF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계속 금리가 올라갑니다. 돈을 모아서 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굴린 다음에 우리한테 그걸 이자로 주는 구조인데 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단기자금 시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까 이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여기에 따라 붙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 원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혹은 주식과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을 담아서 이 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분이라면 채권 ETF를 담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. 왜냐면 우리가 어떤 주식 ETF를 사야 되나요? 라는 말에 딱 단순하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어떤 채권 ETF를 사야 됩니까? 라는 말에도 딱 잘라서 대답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좀 대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나는 기왕 자산 배분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라면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회사채는 경기가 좋아서 회사들이 망하지 않아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중에서는 비교적 주식과 더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,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이 더 안정적인 성격으로 자산 배분에 더 유리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채권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조합은 미국 장기 국채가 되겠죠.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나는 안정적인 거 말고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더 늘리고 싶다. 아니면 어차피 연금은 묵혀야 되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더 담고 싶다. 난 이 30%의 벽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럴 때는 TDF, 타깃 데이트 펀드, 이게 ETF로 상장한 것도 있거든요. 그런 ETF나 아니면 혼합형 ETF를 활용해서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요, IRP나 DC형 연금에서 30% 꼭 담아야 되는 요 비위험 자산, 요거는 원리금 보장 상품 외에도 주식 비중이 40%보다 낮은 채권 혼합형 펀드나 ETF도 이 안전자산에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그 70%를 주식으로 꽉 채운 다음에 나머지 30%를 채권 혼합형 ETF로 채운다라고 하면 내 전체 연금으로 보면 한 80%가 넘는 자금을 주식으로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가장 최근에 상장한 채권 혼합형 ETF 중에서 좀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킨덱스 미국 S&P 500 채권 혼합 액티브 ETF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상품은 전체 자산의 30%는 S&P 500
주식에 투자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미국 단기 국채 같은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연금계좌 주식 매수창에서 호납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이거 말고도 나스닥 더하기 채권, 뭐 S&P 500 더하기 채권, 리츠 더하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혼합형 상품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상품을 다 거론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투자 대상이 맞는지, 좀 운용 보수가 싸고 ETF 규모는 좀 적당히 큰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채권 혼합형 ETF뿐만 아니라 이 TDF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인데요. 이 TDF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깃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. 그러니까 은퇴할 시점을 정해두고 그 시점에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해서 돈을 굴리겠다라는 컨셉인데요. 예를 들어서 TDF 뒤에 2060이라고 써 있으면 이 상품은 2060년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데 적합하도록 펀드를 운용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은퇴 기간이 더 길게 남았을수록 주식 비중을 더 높여서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, 은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채권 비중을 더 높여서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TDF 뒤에 붙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TDF 중에서도 이 적격 TDF로 인정받은 상품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근데 국내에 나와 있는 TDF 상품들은 대부분 다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적격 TDF입니다. 만약에 이게 혹시 헷갈리시더라도 이 연금계좌에서 매수하실 때요, 상품명 옆에 이 상품은 한도가 100%입니다.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. 이 반대로 한도 70%입니다 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는 위험자산이고요.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더 높여 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TDF 뒤에 붙은 숫자가 더 높은 상품들을 매수하신다면 이 TDF는 주식의 최대 80%까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 내 전체 연금 자산의 90% 이상까지도 주식으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연금계좌 굴리기, 우리가 다 연금계좌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서 굴리긴 굴려야 되는데 참 생각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. 오늘 내용이 이런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신청 부탁드리고, 제가 또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또 댓글로도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